처음 와본 공간이었는데 이런 곳이 있는 걸 그렇게 그동안 다니면서도 왜 몰랐을까요? 아마 그동안 문을 닫아서 제가 왔을 때는 늦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테라스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탱크 4라고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외벽으로 빙 둘러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는 문으로 닫혀 있어서 들어가 볼 수가 없고요. 다 이렇게 둥그런 원형이에요. 왜냐하면 비축기지니까 아마 석유를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통으로 만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마 가해로 이렇게 길이 있는 거는 아마 관리 목적 아닐까요? 여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의 중특 낙서가 있네요. 은근히 군데군데 촬영하거나 영상인지 아마 사진인지 종종 있네요. 누가 장난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몬스터 보호구역, 외계인 출몰지역.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계단은. 굉장히 높네요, 계단이. 이게 지금 총 몇 리터나 저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탱크들에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아마 저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금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분량이 큰일이죠, 이런 데는. 물론 지금이야 소리가 없겠지만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바닥이 금이 갔어요, 막. 저 문이 갑자기 확 열려가지고 동작감이 센서 때문에. 이거는 뭔가요? 아마 무슨 압력 같은 거 체크하는 거 같아요. 유증기 같은 거 발생해서 아마 그런가요? 등유 2200만 리터를 보관했다고 하네요. 높이 15m, 지름 38m, 21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구조고요. 탱크 내부 울림과 어둠의 특징이며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포 외부를 둘러싼 옹벽 사이를 걷다 보면 수십 년 동안 함께한 이끼, 옹벽과 공생하는 우동나무, 붉은 소화액관, 유의 개치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의 개치기군요. 석유가 얼마나 차 있는지 보는 건가 봐요. 오늘 원래 계획을 해서 찍기로 하고 왔는데요. 먼저 이 PD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것이 주제를 가지고 찍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준비한 것이, 과연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제가 제일 최고의 가치를 치는 게 돈이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최고의 가치였다면 아마 글쎄요, 뭐 모르긴 몰라도 7억의 빚을 가진 의사로 남아있지는 않았겠죠. 대형 큰 건물을 올리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 빚에 허덕이는 의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중에 돈이든 또는 권력이든 또는 명예나 그 외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 돈이 그게 아니었다면 무엇이 과연 저를 이끌어온 동인이었을까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뭐 바라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가장 큰 동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지금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면서 엄청 괴로웠을 텐데 뭐 별로 그런 것은 없이 그럭저럭 지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가장 비슷하게 따지자면 명예요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명예와 그것도 좀 다른데, 소위 그냥 간단히 말하면 쪽팔리기 싫어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삶의 모습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어머니들끼리. 쪽팔린다라든가. 또 말하자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다는 거죠, 남들 보기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상, 삶이길 바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남에게 또는 나 스스로에게 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는데 사실 대단하게 큰 욕심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보니까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조금 비겁해야 되기도 하고 또 타협하고 이래야 되는데 쪽팔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집스럽고 원칙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뭐 남에게 부끄러울 것은 없지만 그만큼 삶이 빡빡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겠죠. 의사는 어느 정도는 그런 점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점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했죠. 성간별 같은 경우에도 32주를 기점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알기를 원하고 또 물어보곤 하죠. 그럴 경우에 제가 단호하게라고 하죠. 32주 전까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뭐 잘 이해를 해 주시지만 그런 점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죠. 다른 데서는 다 알려주는데 왜 당신만 알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일내지만 그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법에서 정한 어떤 가이드 그리고 교과서에서 정한 가이드 원칙을 지키고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뭐 경제적인 점, 뭐 권력이든 가족과의 그런 뭐 소소한 행복을 찾는 일상이든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와서 뭐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의사 자체가 또 특히 산부인과 자체가 안고 있는 직업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산부인과도 그렇고 의사 자체를 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말하자면 좀 쉽게 살 수 있는 삶을 택하고 싶다는 게 소망입니다. 이제는 뭐 다 틀린 일이지만요.